이제 시작입니다. 방황의 시기. 네, 그렇게 1년 동안 학원을 다니셨는데 준비를 이제 이력서를 안 쓰시고, 그러니까 회사에 지원을 안 하셨어요. 이때는 뭘 하신 건가요? 그럼 정확히? 일단 일본어 공부에 좀 집중하면서 예, 사실 프로그래밍도 계속 안 하면은 사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쵸 그쵸. 학원에서 했던 거 그동안 계속 복습하면서 또 아무것도 안 하면은 돈이 안 벌리잖아요. 그쵸 그쵸. 생활비도 없고. 예. 이 편의점 6호라고 예, 6호인가요? 예, 편의점 6호 나왔습니다. 예. 편의점 오전에 일을 하면서 이제 오후엔 집에서 공부를 하는 예. 그런 시간이 다시 시작됐죠. 근데 그렇게 공부를 이제쯤 하시면서 회사에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 제 기억에는 이제 지원을 자꾸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호돌매님이 자꾸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예. 일단은 그때 제가 좀 일본어 공부를 했던 게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군대 갔다 온 것까지 쳐서 만 30세까지 보통 워킹 홀리데이 을 갈 수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만 28세였나 그래서 예. 가서 이제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계속 워킹 홀리데이 원서를 집어넣었는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불법 체류자로 그냥 판단한 거죠, 일본에선. 분명히 날릴 거다. 분명히 입국하면은 연락 안 되고 분명히 날릴 거야. 그때 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한 이제 2년쯤 되고 하는데도 안 되고 하니까 3년쯤 됐을 때 이제 뭐 일본어로 된 자기소개서 대필도 부탁하고 좀 돈도 좀 써가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도 안 되고 만 30세가 계속 넘었죠. 아, 그때 게임 개발자에 대한 꿈은 그러면 이제 계속 가지고 계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 쪽으로 이제 취직을 하시려고 그러셨던 거죠? 아 그렇죠. 뭔가 심적으로 좀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봤을 때 뭔가 제대로 풀리는 게 거의 없었어가지고. 사실 한 2년쯤만 했을 때는 아직 2년이나 남았으니까 할 수 있다. 아니요, 별로 이제 대책 없이 긍정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집에서 공부를 하면 사실 이게 뭐 어머니께서 뭐 청소해라, 뭐 밥 먹어라, 공부 안 하니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자친구가 출근한 틈을 다 비어있는 여자친구 집으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죠. 독서실 가듯이. 예, 그렇죠. 그 혹시 여자친구네 집으로 가서 공부하던 시기는 몇 살이셨어요? 2019년이거든요, 그때요. 아, 약간 그러면 한 32살? 그쯤 됐었던 것 같네요, 지금. 예. 네. 취업을 32살에 했으니까 그렇게 한 6개월 하던 중에 이제 호돌맨님한테서 계속 억압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이력서 쓰라고. 아니 왜 이력서를 안 쓰는 거야? 왜 준비하는데? 저는 이 심리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친구로서 이제 이것도 뭐 1, 2년이지 계속 결과를 안 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좀 내라. 상관없으니까 좀 내라. 면접을 한 번 본 그 경험과 아예 안 본 경험은 완전히 다르다. 제가 계속 얘기를 이제 그때 했었죠. 면접을 보는 경험이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예, 맞아요. 여자친구도 이제 좀 지쳐서 저한테 최후 통첩을 할랑말랑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여자친구분이 진짜 빡쳤을 거예요. 예, 이대로는 나는 안 된다. 바로 쓰겠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안 썼던 게 제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기가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사실 들면은 겁이 나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지원을 안 하게, 내가 지금 지원을 해도 떨어지면 만약에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 그냥 넣었다가 떨어지게 되면 나는 여기 다시 못 가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부분이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거를 확인하기가 좀 두려워하는 약간 그래서 방어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써야 됩니다. 그치, 아버지가 그때 또 이제 지게차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어머니는 너 그냥 지게차 면허 따가지고 아빠 밑에서 일해라 뭐 이런 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3년쯤 되니까 이거를 제가 결론을 안 내면은 이제 진짜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결국 미루고 미뤄서 끝까지 미룬 거였죠. 제 마음이 약간 딱 막다른 길에 들 때까지. 네. 그러면은 이제 방황의 시기가 이제 끝나가는 것 같은데, 돌이켜 보면은 이제는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가장 후회되는 점이 무엇인가요? 취준을 이때 방황의 시기를 보내면서. 학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걸.
사실 이게 자기가 완벽하든 말든 가서 배우는 게 더 많고 자기가 부족한 점은 일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고 사실 개발자라는 게 뭐 평생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학원 다녔을 때가 이제 그 배운 게 가장 머리에 가득 차 있을 텐데 물론 복습을 꾸준히 해왔지만 그 포트폴리오 코드를 또 안 본 지 몇 일 지나니까 다시 보면서 이걸 왜 이렇게 짰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시 주석을 남기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사실 안 맞는 건가 개발자랑? 막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진짜 한 몇백 가지 몇천 가지의 고민들이 취업하고 한 3개월 일하고 나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업계에서 많이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끙끙대면서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좀 빨리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광고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상원님한테는 그게 취업이었던 거고. 사실 그 방법이 면접도 사실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일단 지원을 해서 면접이라도 보게 되면은 맞아요. 자기가 아는 것들을 뭐지 기술 면접 같은 때 할 수가 있고 뭐 코딩 테스트 때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 회사에서 원하는 게 이 정도면 되는 건가 싶은 것도 있고 사실 면접 봤을 때 이걸로 나를 테스트 할 수 있나? 이거 너무 내가 이거 테스트 하려고 그만 공부한 건 아닌데 싶을 정도로 쉬운 문제도 있었고 쉬웠던 거죠. 예. 네. 그러면은 방황의 시기에 돌이켜 보시면은 가장 이력서, 뭐 취업 이런 것 좀 떠나가지고 그 시기에 가장 기억나는 포인트가 있나요? 근데 방황을 하는 것도 뭐 자기가 생각을 해서 한 행동이라면은 뭐 얻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 좋은 경험이 됐었을 수도 있고 뭐 결국은 그때 놀고 있었기 때문에 알바한 돈으로 호들맨이라면 일본을 놀러 갔던 것도 있고 좋은 추억도 있죠. 오히려 빨리 취업했다면 그런 기회도 없었을 거고 아니요, 있었을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게 방황의 시기가 가고 2019년 이제 한 중순부터 이제 이력서를 본격적으로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주위에서 하도 이제 갈갈이 노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이력서를 뭐 어떻게 좀 써보니까 좀 어떠셨나요? 사실 이력서를 쓰고 내면서도 사실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죠. 이게 그동안도 많이 했을 생각이지만 이런 이력서를 받아주는 회사가 있으려나라고 저도 모르게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었고 네. 그래서 서류에서 안 떨어지면 다행이지 했는데 그때 4군데 썼는데 처음 넣은 2군데서 바로 면접 제의가 와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는구나. 아니 근데 얘기 듣다 보면은 취업운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문을 닫아서 그렇지 너 들어오지 말라고 아예 문을 막아서 그렇지 바깥에서 들어오고자 했던 그 회사들은 되게 많은 느낌이네요. 뭔가 그 면접을 이제 2군데를 봤는데 첫 회사는 이제 거기도 좀 오래된 MMORPG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였고 네. 상암동에 있는 회사였는데 네. 되게 옛날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해봤던 게임들을 좀 운영했던 회사라서 좀 기대를 하고 갔죠. 근데 이제 기술 면접을 보는데 이제 한 70% 정도는 답변을 했는데 30% 정도는 답변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면접이 끝나고 기술 면접을 다시 사실 인터넷에 요즘 검색해보면 기술 면접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때 다시 제 그 완벽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이걸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오는 기술 면접에 있는 걸 다 이해하고 면접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공부를 또 다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회사 면접은 네. 그러니까 뭐 한 30%는 대답 못하고 한 70%는 대답을 잘 하셨던 거죠.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뭐 일주일 뒤에 뭐 불합격이라고 통보가 왔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런 기술 면접 관련 내용을 좀 숙지해야 되지 않나 이래가지고 좀 찾아보셨던 거고. 찾아보면서 이제 관련 공부도 다시 했죠. 그렇게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2번째 회사를 갔는데 거기가 지금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는 면접이 좀 간단했어요. 실제로 이제 직원분이 면접을 봐주셨고 문제도 약간 C++에서 포인터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지를 좀 체크하는 문제였는데 30분을 주더라고요. 문제를 풀라고? 네. 근데 이게 사실 너무 간단한 문제여서 한 7분 만에 풀고 구구단 약간 뭐 짜기.
그것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였지만 뭐 실제로 좀 쉬워가지고 이 뭐 정도 문자열 뒤집기 이런 거였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실제로 면접을 많이 보러 오시는데 지금 이번에 작년에 들어오신 신입분이 저보다 지금 10살 어리거든요. 저랑 이제 2년 정도 차이 나시는데 그냥 그분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죠. 저도 그냥 그때 시기랑 10불만 떼고 들어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두 번째 면접 본 회사에, 그러니까 첫 번째 기술 면접을 보고 두 네. 번째 면접도 또 따로 있었나요? 두 번째 면접은 이제 이사님 그 실제 개발본부 이사님 면접이 있었고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 면접이 있었는데 예, 예. 생각보다 뭐 긴장을 하긴 했는데 너무 시원시원하게 진행이 돼서 딱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내가 왜 3년 동안 지원을 안 했지? 그런 생각이 네. 그렇게 뭐 좋은 소식이 와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면접 다 보시고 네. 집에 오셨는데 특이한 꿈을 꿨다고 제가 들었어요. 꿈에서 뭐 바퀴벌레가 바닥에 꽉 차 있는 꿈을 꿨었어요. 막 바퀴벌레 제 몸을 쫙 타고 올라오는 꿈을 꿨는데 예, 예. 사실 뭐 제가 꿈 해몽 이런 걸 믿진 않는데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벌레 꿈 검색하니까 자기가 그동안 원했던 것을 얻는 꿈이라는 꿈 해몽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되게. 그 꿈을 꾸고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박수. 정말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꿈꿔왔던 게임 개발자의 꿈이잖아요. 17살 때부터. 그렇죠. 지금 이제 32살에 이루신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인생의 50%를 그 꿈을 향해 달려가신 거예요. 대단합니다. 사실 뭐 남들 달리고 있을 때 약간 뭐 잠깐 누워있다가 기어갔다가 했던 것 같긴 한데 합격 통보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알렸나요? 부모님께 제일 먼저 알렸는데 사실 그때 PC방에서 이제 또 공고를 보고 있었어요. 혼자 이제 집에 있으면 계속 뭐 하라고 하니까 마침 공교롭게도 그날 아버님 생신이셨는데 아버님께 바로 연락을 드려서 합격했다. 아버님이 정말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되게 부모님께도 고생했다는 얘기 들으면서 그렇게 취업 준비 과정이 좀 끝난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출근하실 때쯤 어떠셨나요? 사실 첫 출근할 때는 누구나 좀 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고 예. 면접 볼 때도 회사가 이렇게 막 엄청 바쁘고 좀 아마 업데이트 전이었던 것 같아요. 게임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일자가 있으니까 갔는데도 한창 이제 업데이트가 끝난 상황이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신입이고 보통 3개월 정도 수습 기간을 가지잖아요. 딱 오자마자 뭐 3개월 동안은 뭐 야근은 안 시킬 거고 일단 게임을 먼저 플레이해보면서 우리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해서 2주 동안 게임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가 업데이트 직후에 뭐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을 때라가지고 게임 내에서 6시가 됐는데 아무도 퇴근을 안 하시고 집에 빨리 가라고 막 다음날 출근해서 불이 다 꺼져 있어서 불 켜려고 하는데 막 옆에 몇 분 주무시고 계시고 잘못 왔구나 혹시 이런 생각하셨나? 2주 동안 게임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게임에서 뭐 기획분들이나 아트팀에서 사용하는 툴 같은 거 유지 보수 같은 걸 시작으로 처음엔 클라이언트에 있는 가벼운 버그부터 수정을 하고 저는 클라이언트 개발자로 왔잖아요. 근데 이제 한 3개월이 딱 지날 때쯤 되니까 이 컨텐츠가 이제 새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버에서 패킷을 주고 받아야 되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클라이언트만 만질 줄 알았는데 서버도 만지게 되니까 생각보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했는데 제가 패킷을 보내고 제가 받는 걸 처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네. 그쵸, 서버 재밌죠? 그러니까 웹젠 갔어야지. 저는 이게 약간 처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 그런 소리를 했었어요. 약간
그 메모리 릭을 잡을 때 약간 희열을 느낀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변태 같은 성향을 드러냈군요. 근데 이게 진짜 어디에서 발생하는 건지 모를 때 막 몇 시간 만에 뭐 하루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그쵸. 보다 보면 지금 약간 클라이언트보다는 서버 쪽 처리를 하는 게 좀 더 보람차고 재밌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서버에 이게 좀 더 재미가 붙으셨네요. 네, 그렇죠. 네. 게다가 이제 DB까지 하게 되면서 네. DB 쿼리 작성하면서 이게 서버에서 이렇게 쏘는 게 쿼리에 이런 식으로 쌓이고 그러면 쿼리나 테이블을 좀 구조적으로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이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것도 보이고 개선하고 싶은 마음도 좀 들고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이 가서 지금은 서버 프로그래머로 좀 전향을 하고 싶어 하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웹젠을 갔었어야 했는데 혹시 상황님이 지금 만약에 지금 4년 차신가요? 예. 9월 중순인가 그때 합격하셨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신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좀 있으신지 그러니까 뭐 공부를 좀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취미를 좀 더 갖고 싶다든지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사실 시니어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신입들이 기존에 있는 코드를 보면서 어느 정도 유지보수를 하고 뭐 새로 짤 수 있는 건 새로 짜고 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실제로 코드의 질이 엄청 좋아지진 않고 리팩토링 하는 시간도 사실 없었거든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계속 업데이트는 해야 되고 일정은 나오고 버그 수정할 시간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발에만 계속 급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코드를 짤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새로 지금 취업을 해서 지금 들어온 상태라면 좀 어떤 식으로 이걸 리팩토링 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도 1년 전, 2년 전에 짰던 코드를 보면 내가 이걸 이렇게 짰다고 그렇죠. 뭐 게임잼 같은 것도 한창 하고 있었는데 뭐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게임을 만드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바람에 네, 그런 걸 못하게 해서 지금이라도 뭐 그때로 돌아간다면 온라인으로라도 그런 모임 같은 걸 좀 해서 좀 다양한 의견을 좀 주고받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당분간의 목표는 서버 개발자 쪽으로 서버 개발 그 기술을 좀 하시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고 미리 얘기를 좀 해주셨고, 네. 이제 방어하는 개발자분들이 지금 많이 계실 거예요. 게임 개발자를 희망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어느 정도 자기가 됐다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좀 빨리빨리 지원을 해서 무참 실패. 사실 이게 취업하고 보니까 제가 그동안 완벽하게 해야겠다고 했던 것들이 사실 입사하고 나서 더 배우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학원 다니면서도 졸업하기 전에도 취업을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뭐 자기가 아는 거라도 일단 대답할 수 있으면 면접이라도 최대한 볼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좀 그리고 인생에 살다 보면 기회가 몇 번 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안 놓치셨으면 사실 근데 그때 제 나이에서는 그걸 딱 들었을 때 저는 전혀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뭐 이게 사람 상황에 따라서 그게 뭐 네. 기회가 기회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저 혼자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거절을 했었는데 그때 뭐 호돌매님이랑 뭐 상이라도 한번 해봤다면 뺨이라도 맞고 지원을 했을 텐데 땀만 맞고 지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으면 주변에 이런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좀 의견을 나눠보면 어떨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확실히 요즘 게임 개발 쪽이 인력난이긴 하거든요. 사람들 잘 안 계시고 개발자가 된다고 하면 보통 이제 웹 프로그래밍이나 다 그쪽 서비스하는 회사들로 많이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게임 쪽이 아직 회사들이 되게 다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고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게임 개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게임 개발 쪽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아름답게 걸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길을. 그러니까 첫 취업을 32살에 하신 게임 개발자 상환님의 이야기였던 거죠. 예, 너무 감사하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 30대 넘어도. 실제로 학원 다닐 때도 35세쯤 되신 분도 취업하신 걸 봤고. 그분은 아. 이력서를 썼으니까 되지 않았을까요? 예.